통일부는 북한이 주체를 명시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지난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또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몇 차례 언급했지만 5.24 조치 해제나 한미 UFG 훈련 중단 등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통일부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상희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새벽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고위급 접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잠시 전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회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에서 있었던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실상 시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측이 목함지뢰 건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압박을 했고 북측이 합의문 형태로 유감을 표하면서 이 사실을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북측이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지난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북측은 또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몇 차례 언급했지만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UFG 훈련 중단 요구나 북핵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해 이제 출발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경색됐던 남북한 대화에 물꼬를 튼 만큼 대화를 정례화하고 체계화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며 이번 위기의 국면을 관계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무박 4일로 진행된 이번 회담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측 대표로 나왔던 김영건 당 비서와 황병석 군 총정치국장 모두 이 상태를 풀기 위해 왔다. 이 상태로는 안 들지 않겠느냐며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준비가 아무래도 좀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제쯤 이뤄지게 될까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0월 중순은 돼야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 이후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날짜를 구체적으로 9월 초로 이야기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남북은 이산가족 명단을 교환을 하고 이 생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3배수를 추린 뒤 직접 당사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생사 확인과 상봉 의향,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200여 가족 명단을 정리해서 북측과 명단 교환을 하고 북측에 가족이 있는지 만날 수 있는지 확인을 한 뒤 최종 100가족 정도의 규모를 확정해 왔습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 장소를 북한과 협의해야 하는데 과거 상봉이 이뤄졌던 금강산 면회소로 결정이 된다면 현재 북한이 몰수한 상태인 면회소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1985년부터 지금까지 대면 상봉은 18차례, 화상 상봉은 7차례 성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던 도중 북한군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3차례나 침범하는 등 무력 도발을 감행해서 18개월째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홍상입니다.